젊고 매력 있는 청춘들이 많은 도시. 2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또 산업단지가 한 22개 정도. 화성 특례시에 이사를 와서 아이를 키울 희망이 생겼습니다. 쾌적하고 환경이 잘 돼 있고 직장, 주거, 문화, 여가가 조화로운 도시.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도시. 사실은 진짜 질적인 전환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특례시라는 행정체계가 있습니다. 인구 100만 명 이상인 기초자치단체에 광역시급의 행정, 재정 권한을 부여하는 겁니다. 고층 건축물 허가 범위를 넓히거나 복지 기준을 상향하는 등 보다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현재 국내엔 5개의 특례시가 있습니다. 경기 수원, 고양, 용인, 경남 창원, 그리고 경기 화성입니다. 화성 특례시는 올해 1월 1일부로 특례시로 지정됐습니다. 20여 년 전에는 인구 21만 명에 불과했던 화성. 어떻게 지방 소멸의 시대에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성장했는지 그 비결을 알아보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화성 특례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교통입니다. GTX-A라든지 SRT가 있기 때문에 서울과의 어떤 근접성이 굉장히 짧게 되어 있고요. 서울 강남역, 강남역 또는 사당역, 서울역까지 가는 버스가 있기 때문에 또 교통이 잘 되어 있고요. 또 분당선, 또 지금 용인 기흥에서 또 이신도시, 동탄 이신도시, 또 이런 오산대까지 검토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가깝고 교통이 편리하다는 건 어떤 장점을 갖고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기업하기 좋다는 겁니다. 산업의 중심인 서울과 가까우니 고객 접근성이 높고 수도권 어디로든 통하니 일할 인재들을 끌어들이기 좋습니다. 기업하기 좋으니 양질의 일자리가 늘고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니 청년들이 모여듭니다. 지방 소멸 돌파구 중 가장 큰 통로는 대체로 기업입니다. 자기 능력과 또 수준에 맞는 일자리를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도시가 바로 화성이에요. 평택항도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도 30분에서 1시간이면 다 할 수 있고. 화성 특례시에는 삼성, 기아, 현대차 등 대기업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지역 내 총 생산은 전국 최상위 수준입니다. 또 반도체, 바이오 모빌리티 등 국가 미래전략 산업 생산 관련 업체도 많습니다. 업체 수만 2만 6천여 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고 자부합니다. 큰 기업들이 많으니 여기서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관련 업체들도 덩달아 늘어납니다. 사업체 수는 약 12만 개에 달합니다. 저희는 이제 반도체 제조 장비 업체고요. 거의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리고 뭐 그 외적으로 케미칼 공급 장치에 들어가는 이제 모든 회사들을 거래하고 있고요. 종업원도 50명에 육박하는 매출액은 거의 한 100억 이상 정도, 120억 정도 하고 있고요. 영업 이윤은 한 20% 정도 보고 있습니다. 2007년에 4명으로 시작한 회사가 이렇게 성장한 데에는 지리적 장점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대기업과 가까운 점을 살려 대기업이 원하는 품질을 맞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품질만큼은 자신 있다는 마음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삼성이라는 회사의 근거리에 있던 게 제일 큰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삼성한테 직접은 받지는 못해도 1차 협력사나 그분들한테 저희가 받아서 거기에 가서 직접 저희가 설치하면서 거기에서 조금 매출을 올리면서 삼성에서의 발생되는 모든 제품들을 저희가 다 만들 수 있는 자신감으로 그렇게 가지고 와서 또 품질을 또 올리고 그렇게 해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큰 기업과 가까운 게 일거리를 만들어냈다면 수도권과 사통팔달할 수 있다는 점은 인재를 키우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아이도 키워야 하고 퇴근 후의 삶도 즐겨야 하는 젊은 부부들에게 직장 선택 기준 1순위는 거리입니다.
오래 일한 회사에 대해 잘 아는 인재들이 떠나지 않은 배경입니다. 원래 화성이 본가여서 화성에서 이제 출퇴근을 하다가요.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서 평택으로 이사하면서 이제 회사는 계속 화성이지만 거리가 좀 되지만은 그래도 충분히 다 다닐 수 있는 거리여서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만약에 멀었다면은 이제 회사를 옮기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좋은 기업이 많으면 젊은이들의 유입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서울 등 다른 대도시와 비교해도 밀리지 않을 정도로 이례적인 속도로 젊은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가장 크게 체감하는 사람들은 바로 청춘 남녀들을 이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새도 둥지가 없으면 알을 낳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경제적인 여유도 마음의 여유도 다 있어야 이제 하는 건데 화성이 아무래도 좋은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행사에 참가하시려는 분들도 많고 또 그런 여유에서 또 결혼까지 모시는 분들도 많은 게 아닐까. 그래서 살기 좋은 도시, 일하기 좋은 도시, 결혼하기 좋은 도시 화성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남자 여자분들 지원이 경쟁률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뭐 한 6대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업하기 좋은 지리적 조건을 가진 곳은 화성 특례시 말고도 더 있는데 왜 화성 특례시만 인구가 크게 늘었을까? 주목할 만한 건 출산, 육아입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도시에 청년들이 모여도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지 못하다면 인구가 크게 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입니다. 화성 특례시가 인구 100만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가장 공을 들인 것 중 하나가 바로 출산, 육아 지원 정책입니다. 아이를 낳을 때부터 기를 때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합니다. 몇 년 전 화성 특례시로 이사온 한 난임 부부를 만났습니다. 처음엔 아이를 갖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봤지만 뜻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고 이사를 온 후 계속 지원을 받으며 노력한 끝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배란 유도제도 받고 인공수정도 좀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한약 그 지원 사업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신청하라고 하셔서 신청을 하게 됐고 지원 사업 3개월 하고 나서 바로 생겼어요. 남편도 마찬가지로 한약 3개월치 해가지고 저희 부부 해서 총 300만 원이 이렇게 지원을 받은 것 같거든요. 아이를 낳은 이후에도 지원이 적지 않습니다. 혼자 일하며 아이를 키우는 강인하고 따뜻한 어머니는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몇 년 전 이사를 왔는데 그 결정을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딴 데에서는 솔직히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것만 카페를 통해서 알게 됐었는데 사실 조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뭐가 또 지원 받으려면은 뭐가 또 신청을 해야 되고 뭐 서류가 조금 어렵고 또 탈락이 되면 또 더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또 간단하게 뭐 원스톱처럼 뭐 한 개를 신청서를 내면 뭐 이렇게 올인원처럼 이렇게 다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다 알아서 이제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비대면으로도 신청을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다고 좀 생각했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많고 출산, 육아 지원이 다양하고 물론 다 좋지만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다른 수도권 지자체들 중에서도 환경이 비슷한 곳들을 가봤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엄마들을 만나보니 또 중요한 게 바로 분위기였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갖춘 도시라는 일종의 이미지를 만드는 게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화성 특례시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관련 정책만 75개, 투입된 예산만 4천억 원이 넘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는 6,500건이 혼인을 해서 6,500명이 태어났어요. 100건당 100명이 태어난 거죠. 우리 화성시 같은 경우는 100건당 128명이 태어났습니다. 용인과 고양은 113명 정도 되고요. 이렇기 때문에 혼인을 많이 한다고 해서 많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혼인, 출산, 장려 정책 플러스 출산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이젠 화성이라고 하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라는 이미지가 떠오른다는 얘기들이 들려옵니다.
특히 아이 키우는 엄마들의 입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얘기입니다. 친구들이 다 시도에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이제 화성 쪽으로 놀러 와서 이렇게 보면 아이 키우기 정말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긴 하거든요. 깨끗하고 뭐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주위에 다양하게 잘 돼 있고 해서 그런 걸 보고 많이 아기 키우기가 좋은 도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긴 하더라고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많고 아이가 많은 도시. 결국 인구 100만 명을 넘었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산업 구조가 개편되는 과정에서 적응하지 못한 기업들이 무너지면 지역도 쇠퇴할 수 있습니다. 가장 평화로운 지금이 가장 철저하게 대비할 때일 수 있습니다. 일자리가 뭐 영원히 그곳에 있을 거라는 그런 것에서는 이제 깨어나야 되는데 지금 표현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표현하는데 고부가 가치 고소득의 양질로 가려면 결국 이제 지식 기반의 어떤 산업으로의 전환이고 슈페터의 말처럼 이거는 파괴적 과정을 겪거든요. 더 나은 일자리라든지 환경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착각에서 벗어나서 진지하게 도시계획을 다시 잘 들여다봐야 되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죠. 이걸 또 실기하면 어느 순간 지나고 나면 이제 마산청은 진해 같은 현상이 되풀이될 것은 좀 사실 뻔하죠. 지식 기반 첨단 산업을 육성하는데 핵심은 결국 인재입니다. 그런 인재들이 모여드는 한 차원 발전된 도시를 만들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있어야 지금의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기술 인력이나 이런 사람들이 요구하는 또 생활의 질에 대한 그 요구치가 굉장히 높아요. 뭐 옛날처럼 그냥 살만한 집이 있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참 인간답게 잘 살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 또 그것이 또 부담 없이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부담 가능한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 되거든요. 진짜 질적인 전환이 좀 필요합니다.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고민, 다시 말해 도시의 비전이 필요한 겁니다. 화성 특례시도 계속 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찾고 노후 생활까지 이렇게 편안히 보내실 수 있는, 즉 직주락이 완벽히 갖춰진 도시를 추구합니다. 정조대왕의 효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가족의 중요성, 우리 공동체, 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고 전파하는 그런 효의 가치를 정신적 인프라로 인식하고 그걸 확산시키는 그런 도시가 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물질적 인프라를 넘어 한 단계 위에 정신적 인프라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 비전의 중심에 효가 있습니다.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현재의 화성 특례시 지역으로 옮기고 주변을 계획도시로 조성했습니다. 지극한 효심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수도의 기능을 분산할 수 있는 터로 판단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과포화된 서울, 넘치듯 인근 도시로 흘러가는 인구와 산업. 이들이 정착하고 있는 화성 특례시. 마치 정조의 생각이 오늘날 일부 실현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리프팅 지방시대. 100만 도시의 비결은 직, 주, 락이었습니다. 좋은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고 유입된 청년들에게 쾌적한 집을 제공합니다. 고품격 문화시설과 함께 효의 사상을 바탕으로 다 같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갑니다. 지방 소멸의 시대의 등대 같은 도시, 화성 특례시입니다. 이제는 나 화성에 살아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직장, 주거, 문화, 여가가 조화로운 도시, 그런 즉 직주락이 완벽히 갖춰진 도시를 추구합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더 살기 좋게 만들 수 있는 등대 같은 도시, 화성 특례시입니다.